좋아요, 구독. 지금 시간 벌써 3시 정각입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어떤 섹터 알아볼까요? 일단 저도 오늘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어떤 선별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이제 다른 섹터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정태근 이사님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골라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마음의 짐을 덜고 이제 다른 섹터에서 좀 뽑아왔는데 저는 소비재 쪽 관련한 기업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비재 안에서 저는 보면 여행, 항공, 카지노 이쪽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인바운딩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아웃바운딩도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놀러 오신 분들이 많고 또 놀러 나가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항공주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여행사. 그리고 카지노. 참 3년 전, 4년 전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하나투어, 모두투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전체 매출의 뭐 7, 80%가 지금 깎여버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 주가도 올라가면서 실적 베이스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높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행사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면 가서 쇼핑도 많이 할 거고 또 이제 카지노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에 또 최근까지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깊었는데 그 조정을 또 회복하는 어떤 반등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놀러 오신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디 많이 가죠? 올리브영에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올리브영에 가서 제품을 사면 또 절반은 또 클리오라고 하는 제품을 또 구매를 한다라고 해요. 남자인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색조 화장품의 이제 대표가 이제 클리오이고 여담이지만 클리오의 이제 전체 매출의 40%가 올리브영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 아무튼 이러한 쪽에 이제 소비주들이 최근에 돌아가면서 좀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련 주들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단순 테마, 중국 관광객 뭐 대거 유입 그런 뉴스로 인한 테마로 보기보단 실적 베이스를 좀 깔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리브영 얘기 끝에 좀 해주시니까 뭐 CJ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 떠오르는데 그렇죠. 많이 떠오르죠. 이거 맞아요?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제 비밀 무기는 좀 아꼈다가 이야기하려고 사실은 항공주에서 좀 골라왔어요.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원픽 이야기를 드려보면 지네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타는 게 좋죠. 크니까 편하고. 그런데 이제 이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우리나라 LCC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일본 노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지네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네어가 3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의 노선을 좀 줄이면서 일본 노선을 확보한 것이 작년과 올해 들어오면서 정말 딱 맞물리는 마치 SK하이닉스가 HBM 수익성 안 좋을 때 계속 들고 있다가 이번에 대박을 친 것처럼 지네어도 일본 노선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전체 매출의 지금 50%가 일본 노선에서 지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치는 다른 저가 항공사들 대비해서 거의 10에서 15% 정도 많은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최근에 제주도 갈 바에 일본 간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항공사가 됐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LCC라는 노선의 장점이 뭐냐면 가까운 거리를 좀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긴 거리를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갈 때 많이 태우고 가야 되잖아요. 올 때 빈손으로 오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태우고 오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들렸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LC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짧잖아요. 갔다가 빨리 오니까 또 빨리 나가고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최근에 어떤 여행 트렌드에 조금 더 부합한 것은 LCC 노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굉장히 이 땅덩어리는 좁은데 LCC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CC도 통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는 지금 진에어가 가장 어떤 이 선발대, 선두주자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 만약에 LCC까지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진에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행 편대수가 한 55대 정도 되는데 막 1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외형이 2배 늘어나는 만큼 또 진에어에 대한 관심도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항공사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유가 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 유가 많이 올랐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우리 먹는 라면. 네. 아, 라면은 많이 안 올랐군요. 먹는 어떤 음식료 가격 오른 거 생각하면 유가 아직 안 올랐습니다. 사과 생각하면 뭐. 그죠? 사과, 배, 요새 과일 생각하면 유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류비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추가로 이제 또 내야 되는 그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자체에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공사들에게 지금 현재 유가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가격은 크게 부담이 되는 구간은 아니지 않겠는가. 핵심은 늘어나는 관광객과 함께 늘어나는 실적에 조금 더 네.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고 또 이 섹터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면 네. 뉴스 한 줄 한 줄 헤드라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중국인들이 또 네. 대거 들어온다라는 뉴스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대어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뉴스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유가도 이제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신 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뭐 실적이나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는 측면을 바라보자고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진에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절 가격을 11,000원을 좀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손절을 잡고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17,000원이라는 가격대 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여행주 하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비행기는 자동차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빌리죠. 네. 리스를 합니다. 그럼 그 또 결제 대금은 이제 환율로, 그러니까 네. 달러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환율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상황인데 지금은 역대 최대 또 관광객 수를 기대를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환율이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뭐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 랠리가 나온 이후에 네. 이런 이벤트라든지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 있다가 네. 이제 슬슬 좀 들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라서요. 너무 딥하게 네. 생각하면 매수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일단 실적으로 저는 커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죠? 네, 일단 11,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손절 잡으시는 네.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7,000원까지. 이게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진에어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하락하기 전 네. 가격으로 회복하는 가격이 네. 17,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대까지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진에어를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가 17,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의 종가 베팅 섹터 알아볼게요. 네, 종가 베팅 섹터는 뭐 반도체 후공정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를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신공장 건설에서 이제 5조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중심이 미국으로 좀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뭐 HBM 계속 미국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이제 건설할 건데 2028년도에 이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뭐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국 우선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오바마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더 강해졌다라고 자국 우선주의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첨단 반도체 수요는 결국 미국 쪽으로 중심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국 가게 되면 또 보조금도 주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미국과의 어떤 관세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피해 나가려면은 미국 자국 내 공장 건설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패키징 공장을 이제 건설을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패키징 구공중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요 종목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SK 패키징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종목. 저 지금 머리에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사님 입으로 얘기 들어봐야겠죠? 말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 마이크론이. 네. 네. 하나 마이크론 이제 HBM 이전부터 그 하나 마이크론 비나라 그래가지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베트남에 법인이 있는 거. 이게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의 요청에 의해서 그 패키징 공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끈끈한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5D 패키징 같은 경우에 지금 엔비디아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TSMC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가능하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엔비디아 쪽에서 일감을 가져온 부분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 그리고 SK 하이닉스 만들고 있는 HBM 이거를 이제 TSMC 쪽 보내가지고 최종 단으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가져오게 되면 턴키 방식으로 이제 수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TSMC보다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삼성전자와는 정말 별개 완전 문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수율이란지 호환성이란지 이런 검증들 다 마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패키징까지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가격 경쟁력은 마이크론, 삼성전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축에 또 하나 마이크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반도체 선택한 이것도 뭐냐면은 초반에 이제 방송 초반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지만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한다고 얘기드렸잖아요. 만약에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지금까지 부각된 적이 없다라면 그 종목을 좀 논의를 하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HBM, CXL, 온디바이스 AI 또 조용하지만 온센스 AI 최근에 와서 조금 더 부각되어 있죠. 드로모피브 반도체 거기다가 최근에 마하 1 말씀하시죠. 마하 1 AI 집이요. 자, 그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반도체는 테마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 부각이 될 겁니다. 이오 테크닉스 오늘 조용하다가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익아이패스 같은 오늘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지세미캠, 유진테크 한 3, 4일 쉬었다가 지금 이틀 전부터 또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레거시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 나는 게 분명히 대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바로 따라잡지 마시고 한 2, 3일 조정 기다리세요. 지금 동지세미캠하고 그 유진테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2일 조정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조정 거치다가 오늘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TC 가격 수준 받다가 또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이 HBM이 됐든 뭐가 됐든 이슈가 돼서 부각이 됐던 종목들은 다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볼 때 대응을 할 때 기술적인 부분과 업황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는요. 기술적인 부분이 한 30%고 업황적인 부분은 한 70%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르고 나면 또 가는 내가 팔린 바닥 요게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SK 하이닉스를 예를 되게 많이 들고 있는데 하이닉스 차트 한번 좀 볼게요. 하이닉스 차트 좀 같이 좀 보실 건데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보게 되면 자 요 날입니다. 어차가 어디냐면은 자 3월 20일 날 지금 3월 20일 날 보게 되면은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는 단기 표성 데드크로스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데드크로스 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탈을 되고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좀 실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적인 기술 대응을 하게 되면은 요 자리에 무조건 잘라야 돼요. 무조건 잘라야 되는데 뒤에 보세요. 반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기술적 부분이 30%, 업황적인 부분이 그래서 70%라는 겁니다. 그래서 HBM 됐던, 뭐 온디바이스가 됐던, CXL이 됐던 이런 것들 이슈가 부각이 될 때 급등 나온 종목도 있다면은 그런 종목들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이틀, 3일 이후에 조정 시 매수하고 다음 순환매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은 지금 시장 대응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좀 어지러운 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가 매수 위에 다음 타순을 기다리는 야구도 보게 되면 1번 타자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 3에서 4일 다시 타순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요것도 있잖아요. 지지난주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을 종목 상대님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말씀했지만은 이거는 업황적인 반도체의 믿음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날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7일 날 반등 나오죠. 10%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슈, 업황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일단 27일 날 10%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상승 돌목에서 매수해 놓게 된다면은 아마 32,000원 돌파 시도가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하나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소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 지금 만약에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오늘 원희갈패스라든지 그리고 LTC라든지 종목좀 반등 나올 거니까 그런 점 좀 참고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35,000원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한 26,500원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